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신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이요. 우리가 이제 식신이나 상관을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식신이고, 주변에 무슨 천간에 특히 어떤 식신이 투출해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매번 반복합니다. 식신이 월지에 있는데, 여기 지장간에 2개 또는 3개죠. 그 지장간에서 투출한 게 식신이면 식신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의 월지가 편인인데, 본기가 편인이니까 편인이겠죠? 이 지장간 중에 하나가 식신이 투출하면요, 얘는 식신격으로 변격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격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편인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신이 투출하거나 아니면 식신을 포함해서 월지를 포함해서 반합이나 삼합이 된 경우도 식신격입니다. 예. 연지랑 합해도 식신격이고요. 일지랑 합해도 식신격이고, 얘네 둘 아니고요. 시지랑 합해도 삼합이나 반합이 돼도 식신격이에요. 투출도 없고 반합도 없다. 그러면 그냥 월지 그 자체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월지에 식신을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격이면 이제 재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다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이나 뭐를 하던 간에 재성이 결론으로 돼요. 재가 결론이 돼요. 돈 많이 버나 돈 얼마 버나 그런 식의 해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꼭 재가 있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주가 잘 성격이 되고 파격이라도 대세운에 이 사주를 성격시키는 운이 오면 상신들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주 중에 한 성격사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한 30%밖에 안 돼요. 원국은. 근데 이제 나머지 70%가 파격사주인데, 성격사주만 잘 사냐? 그럼 뭐하러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겠어요. 그쵸?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사주를 잘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파격사주도 대세운에서 상신들이 오면, 그러니까 이 사주를 좋게 만들어주는 신들이 오면 돈을 벌 수 있고요. 반대로 성격사주도 기구신들이 오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운은 30%, 이 원명은 30%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이 70%입니다. 훨씬 세죠, 운이. 예. 원, 삼, 운, 칠, 이런 말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나,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식신인지 재인지 관인지 살인지 그걸 알아야, 예, 내가 잘하는 걸 더 잘 쓸 수 있고, 그쵸? 내가 식신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 재능을 도와줄 다른 식신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계속 반복해도 자, 이제 식신, 처음에 식신생재, 예, 많이들 우리 얘기 들었죠? 이 경우야말로 식신생재격이에요. 월지가 격이 식신격이고, 식신이 음신이고, 편재나 정재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내 사주가 식신 끼고 재가 있으면은 뭐 다 돈을 잘 버냐, 그러니까 사주가 좋은 거냐, 자꾸 돈 버는 걸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사주가 좋은 거냐라고 할 때에는요, 그러니까 격의 고저로 볼 때에는요, 일간이 무조건 강해야 돼요. 일간이 약하면 식재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결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간이 약하면은 그거를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식신생재격의 규격이 되려면은 일간이 강해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뭐 이렇게 있으면 일간이 강한가요? 이거는 신강하다고 보지 않아요. 격국에서는. 여기 지지에 이렇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네. 이 천간에 있는 비겁은 이 지장간에, 심지어는 묘지에, 진술충이죠. 묘지에 들어있는 그 비겁보다도 약하다고 했어요. 격국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간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때그때 사주에 따라서. 근데 그 친구나 동료, 경쟁자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내 재를 뺏을 수도 있고 내 관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얘네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지에 있어야 돼요. 지지에. 지지에 있고 여기 없으면 여기 지장간에 숨어 있던지, 아니면 뭐 합의돼서, 비겁이 합의되면 되게 세지겠죠.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야, 이거는 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또 나중에 반복할게요.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일간이 강하고 식재가 튼튼하면 당연히 재는요, 당연 어떤 경우에서든지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네. 지장간에라도 통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일간도 강하고 식신도 강하고 재도 튼튼하고 이러면은 극귀하다고 또 나와요.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뭘 하던 돈뿐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만약에 내가 뭐 연구하는 학자다 그러면은 그거로 충분히 결과를 내서 좋은 직장이나 뭐 좋은 학교에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식재라고 그래서 꼭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의 팁을 얘기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비겁이 있잖아요. 재성 옆에. 자, 이 경우는요, 원래 우리가 맨날 강조했던 거, 비극재, 재성을 극하잖아요. 비겁들이 탈재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식신격은 왜 식신이 길신이냐면요, 이 비겁들은 재를 바로 극하지 못해요. 얘는 항상 이 식신을 통과해서 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식신을 낳고 식신이 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예. 비생식, 식생재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항상 요 천간의 비겁들은요, 월지가 식신이면요, 여기 먼저 반응해요. 극하는 것보다 얘를 더 생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요, 탈재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식신격 중에서도 여름나무가 있어요. 여름나무. 우리 저번에 목화상관 뭐 그런 얘기 할 때 계속 반복했던 건데, 여름나무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뭐 간목이라고 하면은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나무니까. 갑을목이 일간일 때 식신이 되려면, 이제 간목은 뭐 사화죠. 사화. 예, 목화식신이나 뭐 여기 을목은 보화겠죠. 예. 이렇게 되면 여름나무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신격인데, 목화 식신격인데, 자, 이 경우는요, 제가 토잖아요. 무토, 편재, 정재, 뭐 이렇게 무기토가 토가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일반적인 식신 생재격 일간보다는 조금 그렇게 썩 비교를 해서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비교를 하면 조금 덜 좋다는 거죠. 덜 좋다. 덜 성격사주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름나무는요. 이 식신생재를 잘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 살짝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그 격국책을 보면은 자평진전을 보면 여름나무도 귀하긴 하나 무간이 많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무간보다 쳐줬잖아요. 예,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목화 식신격인 경우 우리가 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화상간 희견수, 목화식신 희견수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인계수가 있으면은 되게 좋겠죠. 예, 그러면은 뭐 좀 낫겠죠. 근데 이게 힘든 게 이렇게 있으면요. 무게합이 되든지 토극수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수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이 목화 식신 생재격은, 그러니까 목화 상간 생재격은 그 무관이 많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수를 잘 못 써서. 근데 만약에 이게 재가 없다, 재성이 없다, 그러면은 뭐 목화 상간 희견수로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꼭 재성에 있어서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는 우리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 간혹 무죄사주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없으면 돈을 뭐 못 버나요? 거진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전에 초급 초짜일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예. 무죄라도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무관이라도 고위 공무원 되고요. 예. 무식상이라도 자식들 잘 만났습니다. 무인성이라도요. 서울대에 무인성이 많다는 그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예, 썰이죠, 썰. 뭐 그 사람들 사주를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뭐 임상 보면은 무인성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다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인수가 혼잡되도록 이렇게 인수가 되게 정편인이 막 많으면요. 머리가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거 좀 길어지는데 얘기가 짧게 하면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뭐가 옳은지 잘 판단을 못해요. 특히 무인성에 재가 없으면요. 그걸 걸러낼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오히려 더 이렇게 똘똘해 보이지 않는, 아싸래 보이지 않는, 뭐가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딱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둔하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죄, 무인성, 무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는.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 식신생재격에 신앙하면 극귀한데 아주 좋은 사주인데 예외적으로 여름나무 그 4, 5월 태어난 가불목 일간들은 식신생재가 그렇게 잘 원활히 되지 않는다. 뜨거워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신격이요. 식신격이 살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자, 쟤는 약간 내려놓고요. 이제 살을 보는 경우. 칠살, 편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식신대살이라고 합니다.
식신대살. 그러니까 식신격일 때에는 식신대살이라고 해요. 식신이 앞에가 용신이고 뒤에가 상신이죠. 편관 오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편관이 있어서 이 식신이 빛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도구,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어려운 일이 와서 그걸 해결하면 내가 더 한 단계 상승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주변에 식신제살 사주들을 보면요. 전문직이 많아요. 특히 의사,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 되게 잘 나가는 회계사 많이 있어요. 컨설턴트도 결국은 고객의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할인업, 이제 사주나 명리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이제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식신대살 사주는 일간만 강하면 극귀하다. 일간이 엄청 강해야 돼요. 식신대사라면요, 힘이 장난 아니게 빠지는 거죠. 근데 일간이 약하다 이러면은 못해요. 이걸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극설교과되죠. 그래서 대세운에서 이렇게 일간도 약한데 대세운에서 또 살이 온다거나 또 식상이 온다거나 하면 약간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좀 일이 어그러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식신생제격도 그렇고 식신대살격도 그렇고요. 일간이 강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신앙해야 되는 게 필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계속 상태가 허스키 보이스가 되네요. 자, 원래 안 그렇고요. 자, 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20분이 다 돼가네요.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식신대살 마무리할게요. 자, 식신대살이 되려면요, 귀격이 되려면요, 또 조건이 아까 일간이 강해야 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재성이 투출을 안 해야 됩니다. 재성이 투출을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우리 항상 얘기한 재생살이 힘들다. 그 얘기했죠. 양인격 빼고. 자, 이렇게 식신대살 사주가 재성이 있으면요. 나는 식신생제도 하고 식신대살도 하니까 엄청 좋은 거네. 일간도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요. 반대. 이렇게 되면요. 식신생제 재생살을 해요. 얘를 대사를 못합니다. 통관을 시켜버려요. 일간이 강하면 더 힘들겠죠. 일간이 강해서 식신의 힘이 센데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가 살을 생하니까 좀 되게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대세운에서도 이렇게 오면은 이때는 합격이 돼요. 원국에 재가 없어서 일간도 강하고 재가 없어서 식신대살이 성격사주였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대세운에서 그러면은 되게 이때는 많은 일이 생겨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져요. 일이 점점 커지고 막 복잡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이제 남편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내조를 잘 할 수 있었는데 내조를 하다 보니 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되는 거죠.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재성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사주에 재성이 있다고 그래서 넌 재가 있으니까 좋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격국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길신이라고 다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거는 우리 이제 많이
많이 그동안 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인수도 나쁜 일 할 수 있어요. 내 사주에서 인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 덕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를 들면. 아니면 인수가 나쁜 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식상을 잘 못 쓰는 거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육친으로 해석하면 뭐 특히 엄마가 부모님이 좀 내 앞길을 막는다던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걸 반대를 한다던가 만약에 인수랑 재성이 같이 나쁜 일을 하는 운이 들어오면 뭐 보증 사기를 당한다던가 뭐 그런 뭐 문서 사기,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은 뭐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놀다가 떨어진다던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식신대살은 재성이 없어야 귀격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정말 극기한 경우가 언제냐면요. 요즘에 유명 정치인도 그런 사주가 꽤 있던데 금일간일 때예요. 금일간. 저번에 제가 금수식신, 금수상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약간 지금 나온 거니까 얘기를 살짝 하면 금일간일 때는요. 식신이 뭐죠? 해수죠. 해수. 자도 돼요. 상관도 돼요. 자, 이 경우에 금수식신격인데 이 경우에는 그 편관이 어디 갔나? 네, 여기 있죠. 네, 병화가 있으면요. 극기해요. 극기.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금수식신 희경관. 화를 봐야지 조우도 해결해주고 크게 됩니다. 크게. 예. 병하면 더 좋고 식신대살 사주니까요. 정하면 조금 그거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어쨌든 화를 보니까 되게 좋죠. 드물어요. 이런 사주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좋더라고요. 물론 많은 일이 있죠. 이 식신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일이 많은데 결과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금수식상은 이제 귀격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근데 이제 여기서 모두 사주가 매일 좋을 순 없죠. 만약에요. 이렇게 대세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임계수 운이 오면 조금 안 좋아요. 요 해에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이거를 잘 쓰는 상신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가 화를 꺼트리잖아요. 그쵸? 이미 난 잘 할 수 있는데 더 사공에 많은 거죠. 배에. 사공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꺼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요런 게 오면 좋아요. 얘가 요거를 바로 극을 못해요. 얘를 지키느냐고. 예. 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식신생재격하고 식신대살격을 해봤습니다. 둘 다 조건이 일간이 매우 강해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식신격 나머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